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10월 2일 새벽인데요. 오늘 새벽에 방송할 내용입니다. 10월 1일 12시가 넘었으니까 자정이 5차 토론을 했는데 5차 토론 크게 뭐 임팩트는 없었는데 윤석열과 홍준표가 둘 다 서로 저질 정치라고 공격하는데 둘 다 틀리고 둘 다 맞았다는 거죠. 둘 다 저질 정치예요. 둘 다 저질 정치. 응? 그 수준이 떨어진다 그러는데 서로가 둘 다 수준이 떨어져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런 비극을 우리가 보수를 계획하며 집권을 우리가 정권을 탈환하자는 우리 쪽에서는 보면은 처참한 형국이 벌어지고 있어요. 과거에 이명박 박근혜가 그죠 죽자 살자식으로 경선 과정을 네거티브를 할 때보다 훨씬 저질이에요. 깜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윤석열하고 홍준표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돋보인 게 역시 유승민의 품격의 토론이었다 하고 결론을 내요. 제가 일부러 유승민 미는 거 아닙니다. 양심적인 고고TV가 합리적인 이성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응? 그리고 보면은 참 편집 영상을 제가 나레이션 한 6, 7분 하고 뒤에 쫙 붙여놨습니다. 그걸 보시면은 평가가 될 거예요. 징그러워요. 8명이 100분 동안 토론하는 거 보면 알맹이도 별로 없고 서로가 공수를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냥 말장난이에요. 이 정도면은. 오늘 토론의 특징적인 게 윤석열이가 공격형 모드로 전환했다는 거예요. 공격형 모드로. 즉 홍준표와 유승민한테 공격을 해요. 공격을. 아주 안정적인 모습과 이미지 관리에 들어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의 핵심 지지층을 제외하고는 지지율이 안 올라가요. 왜 그러냐 하면은 윤석열이가 우왕좌왕해요. 제가 보고 있으면. 그리고 기본적인 고찰과 지식이 없어요. 사회적인 이 남마와 갈친 사회적인 인식에 있어서 우리 일반인의 수준과 같을 정도로 말을 하다 뿐이에요. 그리고 윤석열은 토론에서 지금 윤석열이 돌아다니질 않죠. 선거 유세를 하지 않죠. 홍준표와 유승민은 선거 유세를 하러 다녀요. 동해번쩍 서해번쩍. 근데 윤석열은 그냥 토론 준비만 해요. 지금. 토론 학습만 받고 나오는 모습이 보여요. 그러니까 원고를 읽어요. 그리고 이미지 관리에 들어가죠. 저번 4차 토론에서 흥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에는 흥분하는 모습을 안 보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죠. 그리고 오늘 그 토론의 특징적인 걸 보면은 윤석열이가 공격적인 모드로 갔는데 홍하고 유한테 유승민의 경제 복지 정책을 전부 다 거부를 하고 인정을 안 해요. 기가 차. 부가세가 뭔지도 제대로 몰라. 미치겠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윤석열이가 홍준표를 때리고 그럴 때 지가 카운터 펀치를 다 맞아. 그리고 유승민을 또 때릴 때는 논리와 기본 지식이 딸리니까 막 유승민한테 우겨. 쉽게 말해서 부가세 저 같은 경우도 과거부터 왜 부자한테만 그렇게 누진세를 하느냐? 왜 부동산을 폭등시키고 세금을 뺏어 가느냐? 유승민은 중부담 중복지를 이야기하는데 소득 있는 곳에는 모두 세금을 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자유시장 경제주의자니까 우리나라 인구의 50%가 소득세를 안 낸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소득세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억지로 막 세목을 다시 설치해가지고 정세를 하는 것보다 부가세를 올리는 게 가장 편한 방법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호랑이 목에 고양이 목인가 호랑이 목인가 누가 방울을 다느냐 문제인데요. 부가세가 지금 10%면은 1, 2% 올리면 돼요. 그러면 물가가 인플레가 난다? 그렇지 않아요. 인플레라는 것은 세금 1, 2% 부가세 올려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고 원자재라든가 임금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나와요.
소득이 없는 자들은 소득세를 안 내고 부가세는 똑같이 10%씩 내고 근데 그들한테 우리가 복지를 갖다가 몰아줘야 되는 건 맞죠. 더 가난한 자들한테. 그러나 그들도 사회적인데 사회적 국가 발전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 부가세뿐이 없어요. 윤석열은 지금 부가세 올리면 자영업자가 안 그래도 힘든데 더 죽는다. 제가 예상해 드릴게요. 6개월 후면은 자영업자들 위드 코로나로 다 풀려요. 어느 국민이 맨날 집구석에 처박혀가지고 배달 음식만 먹습니까? 외식하고 나가서 쇼핑하고 놀러 다니고 이래야죠. 그래서 선진국이 위드 코로나로 벌써 풀었잖아요. 그죠? 자영업자들이 힘든 거는 곧 있으면 끝나요. 그런데 부가세는 자영업자도 있지만은 일반 소비세예요. 전 국민이 물건을 사면서 부는 소비세인데 여기서 왜 자영업자만 힘들다는 논리를 갖고 오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윤석열이가. 그리고 요거 하나 보고 갑시다. 곽상도 제명 질문을 그 돌발 질문으로 물었는데 사회자가 홍준표만 세모를 들어서 그 영상을 쫙 보면요. 유승민, 황교안, 하태경, 최재형, 원희룡, 안상수는 제일 먼저 빨간 그 5를 들어 곽상도 제명돼서 오케이 드는데 윤석열이가 꼴찌에서 두 번째 고민하다가 5를 들고 홍준표는 결국엔 세모를 들어 X하고 싶다고 홍준표는. 왜? 홍준표는 지금 2030 지지층이 자기한테 몰린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보니까. 근데 홍준표가 지금 그 영토 확장은 보수 TK 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곽상도가 TK의 윤캠프에 그죠? 지금 맹주로 뛰고 있다고 김재원이 하고. 그러니까 홍준표가 보수 TK 표를 위해서 세모를 든다고. 근데 오늘 오후 늦게부터 이야기가 나오죠. 곽상도가 오늘이네. 결국에는 10월 2일 날 기자회견을 한다. 아마 사퇴 기자회견일 것이다 하는데 그건 두고 봐야 돼요. 곽상도 같은 꼴통이 없어요. 그 진박 친박 징글징글해요. 난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래서 사퇴 회견인지 아닌지 봐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이가 오늘 하이라이트가 뭐냐면은 첫 번째가 홍준표하고 붙은 홍준표를 공격하는 게 홍준표가 다 따라잡았어요 지금. 그러니까 근데 홍준표도 더 이상 지지율이 상승을 하지 않고 윤석열은 하락 추세야. 아직까지도 윤석열의 핵심층만 지금 윤캠만 모이는데 몰라요. 다음 달 가면 모른다니까 이 지지율이. 그런 희망이라도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윤석열이가 구태정치 대표적인 게 험집 내고 비방하는 게 그게 홍후보다 홍준표다. 당을 분열시키고 내부 총질하고 거짓말 막말을 했고 그리고 같은 당원을 향해서 망둥어 상대가치 할 수 없는 어린애, 바퀴벌레, 연탄가스, 뇌물 먹고 자살한 사람 이게 다 모으면 사전 수준이다 이러는데 홍준표가 너는 뭐 했어 그러면? 나는 그때 그래서 네가 망가진 니하고 박영수 특검하고 박근혜 국정농단 때문에 망가진 보수를 재건시키려고 나는 그래도 그런 짓을 하면서 재건시켰어. 살아남게 했어. 그러는데 틀린 말이지. 홍준표가 보수를 아주 한번 박근혜 국정농단으로 보수가 아주 싹 괴멸되고 홍준표가 거기서 더 플러스 비호감을 씌웠어요. 오죽하면은 지방선거에 그 지역 당협 또는 후보자들이 못 오게 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보수를 괴멸시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게 누구냐면은 윤석열이란 말이지. 박근혜 잡아놓고 이명박 잡아놓고 이명박이 왜 들어가? 박근혜는 최순실이 있다고 칩시다. 다른 거는 솔직히 탄핵 과정이 탄핵을 할 필요가 없어요. 박근혜는 최순실 때문에 그린 거지. 그 다음에 이명박이 다 쓰는 누구 겁니까? 이명박 거 맞아. 형제들한테 차명을 한 거야. 그게 무슨 큰 죄야? 현대그룹에서 40년을 한 거를 그거 갖다가 너 먹고 살아라고 받은 건데 너는 도덕성이 없냐 인간성이 없냐 이렇게 나간 거죠. 법적으로만 따지면은 어떻게 나라를 통치해요? 그죠? 그래서 홍준표 같은 경우가 당신 같은 사람이 지금 손주성하고 손준성이하고
고발 사주 이렇게 얽힌 게 보니까 그거는 법률 공동체 아니냐? 그러니까 당신이야말로 정치 수준을 떨어뜨린 거다. 괜히 정치권에 들어와서 이렇게 공격을 하니까 뭐라 그래요? 윤석열이가 아니 법률 공동체라는 말이 어디 있느냐? 법률 사전이 없다. 판례에 없다. 묵시적 공동체, 경제 공동체 이건 뭐냐 하고 홍준표가 물으니까 묵시적 공동체라는 것은 묵시적 청탁 그러니까 묵시적 청탁이라는 것은 판례도 있다 이런다고. 그러면은 경제적 공동체는 판례가 있냐 이거죠. 새로 만든 용어 아니야. 그걸 윤석열 네가 답해야 된다니까. 관심법. 시중에 지금 떠도는 말은 그동안에 박근혜 탄핵 과정에서 경제적 공동체 최순실이하고 그리고 묵시적 청탁. 묵시적 청탁은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합해서 우리가 볼 적에 뭐라고 칭했죠? 관심법으로 사람을 잡느냐? 네가 국녀냐?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하이라이트는 윤석열이가 홍준표, 유승민을 공격하는 거예요. 윤석열한테 무서운 사람은 유승민이에요. 나중에 보시면 알죠. 그 유승민이가 임금 차별제라든가 노동시장 개혁이라든가 정규 비정규직 문제를 나오니까 그걸 어버버버버 하여튼 당신은 틀려. 내가 오라. 윤석열이가 그러고 부가가치세 같은 거 부당 중복지 같은 것도 당신도 틀려. 내가 오라. 윤석열이가 그래. 그 다음에 뭐가 나왔었죠? 기본소득. 유승민의 안심소득 뭐 그런 걸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기본소득 안에 안심소득 무슨 소득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는 하여튼 유승민 당신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다 나는 인정 안 해. 그럼 인정 안 하면 지가 내놓은 공약이 더 허술한데 기본소득 문제는 이재명이 갖고 나왔기 때문에 그걸 깰 논리가 필요해요. 윤석열이 같이 하위 그룹 저소득 그렇죠 왕창 몰아준다? 그게 틀린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복지구조로 갔어요. 아니 그러면 부자들이나 중산층 이상들은 세금만 존나게 내고 복지 안 받는다는 게 말이 돼요? 나이 먹으면 전부 다 수입이 없으시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들어갔어요. 경제적인 문제로는 선진국 들어갔다고. 그렇기 때문에 재산이 수백억 수천억 있는 사람은 제외하고 수십억 있는 사람도 결국에는 세금 낸 것만큼 못 받더라도 어느 정도는 복지 혜택을 받아야 돼요. 그게 세계적인 추세라고. 옛날 선진국들이 과거에부터 그랬다고. 수십 년, 백 년 전부터. 그럼 이제 우리 때까지 가난한 자도 그렇고 상대적으로 부자인 자도 그렇고 복지가 형편없이 망가졌으니까 그거를 조정하고 전 국민이 복지 가는 게 맞아요. 그래 그걸 갖고 나온 게 이재명이라고 칭찬하는 건 아닌데 그럼 우리도 이재명을 깰 대응 논리가 있어야 되고 대응 정책이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윤석열은 그런 거 필요 없어. 기본소득, 안심소득, 무슨 소득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못 사람들한테 왕창 주면 돼. 그러니까 이게 초딩이라는 거지. 경제 현실을 전혀 파악 못해 윤석열이가. 그리고 당신 프리덤은 좋아하는데 프리덤은 그렇게 인용하더니 나 프리덤은 안 좋아해요 이러더라고. 기가 찰 노릇이야. 너무 길어졌어요 서론이. 자 영상 붙이겠습니다. 행복하시고 주말입니다. 건강하십시오. 고고티브에 요새 편집이 랜섬웨어 공격으로 컴퓨터가 날아가가지고 다시 깔았는데 편집이 잘 안 돼요. 어거지로 하니까 한 2, 3일 동안 또 궁리해봐야죠.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국민의 힘! 국회의원 제명은 못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런 특권의식 때문에 우리가 국민들한테 욕을 태바가지를 얻어먹는 거고 제가 초선할 때도 제명 추진한 사례가 있습니다. 제명을 추진하니까 막판에 의원직 사퇴를 한 것이지 아무런 압박도 없이 자발적으로 그리고 지난번에 윤희숙 의원 때는 또 좋습니다. 빨리 사퇴시켜주라고 했더니만 하 의원님 말씀대로 제명 추진해서 사퇴 절차로 몰고 그러면 지금 제명을 조기 당론을 하는 거 반대하시는 겁니까? 네? 그럼 결국 제명 당론을 반대하시는 겁니까?
당론으로 하는 거는 어총회 전부가 열어서 다 이야기를 모아봐야 아니, 그러니까 본인 입장을 말씀을 안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상도수호, 이준석 대표가 말했지만 상도수호 하시면 완전히 상도수호당이 되고 대선에서 필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 식으로 윤 몰아붙이면 후보, 안 되죠. 아니, 그리고 그 50억을 정당한 노동의 대가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우리 국민들 대다수는 그 뇌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아니, 지금 난 그거 정당하다고 비상시국에 생각하지 않아요. 비상한 결단을 해야 된다. 상도수호 하지 마라고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우리 윤석열 후보에게 그동안 당을 분열시키는 뭐 내부 총질 또 국민 신뢰를 떨어뜨리는 이런 좀 거친 그런 말씀 이런 거로 좀 많이 회자가 되고 있고 이를테면 같은 당원을 향해서 망둥이, 상대할 가치 없는 어린애, 바퀴벌레, 연탄가스 뭐 이런 내부 총질 발언하고 또 뇌물 먹고 자살한 사람 또 SBS 8시 뉴스 없애버린다. 창원에는 빨갱이가 많다. 뭐 이런 예를 들자면 이게 다 모으면 이제 사전의 수준인데 사실 이런 전형적인 구태 정치 때문에 당대표 시절인 2018년 지방선거에서 이런 초유의 참패와 또 후보들의 그 유세 지원 거부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는 뭐 위장 그 평화 쇼다고 해서 했다고 하지만 당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답변을 할까요? 네. 그때 그럼 제가 이래 당을 바로잡고 이렇게 세우고 힘들게 할 때 윤석열 후보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문재인 후보 품 안에 있었잖아요. 두 번에 걸쳐서 벼락 출세를 하고 그리고 우리 보수 개멸하는데 앞장선 선봉장을 했고 그거는 정치검사한 거는 생각 안 하십니까? 당을 재건했기 때문에 지금의 당이 있는 거예요. 응? 그때 소멸이 돼버리면 이 당 없어졌어요. 그거는 생각 안 하십니까? 그래서 소멸할 뻔한 당을 겨우 연명을 시켰다 이런 말씀인가요? 선거에는 참패를 했지만 알겠습니다. 우리 원희룡 해고해 보십시오. 무지 어렵습니다. 우리가 동일노동, 동일임금 이거 하는 것만 해도 민노총하고 싸우는데 굉장히 힘든데 해고를 어떻게 하냐 그렇게 하셨는데요. 2015년에 박근혜 정부 때입니다. 저성과자 일반 해고라는 거를 박근혜 정부가 노사정위원회에서 추진을 했거든요. 윤 후보님께서는 저성과자 일반 해고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 취지에는 공감을 하는데요. 예. 그거는 실제로 현실을 모르셔서 그런 거지. 아니, 동의하지 않습니까? 아니, 저는 그 취지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예. 현실이 우리나라 법 현실이 예. 그 사람들이 만약에 저성과자라고 해고됐을 때 해고 무효 소송을 걸면은 법원에서 거의 아니요. 그거는 들어줍니다. 그거는 이제 주어진 법에 검사로서 하시는 말씀이고. 아니, 검사가 아니라 민사 아니요. 제 말씀 들어보십시오. 지금 대통령이 현실을 되면 인정하고 정책을 펴야죠. 아니, 지금 제주도권 토론인데 혼자 시간도 안 쓰면 어떡합니까? 그거는 그 검사가 재판할 때 이야기고 이거는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정부도 이걸 추진해 왔거든요. 저성과자 일반이고 이걸 안 하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내가 계약직이라서 2년 뒤에는 나가야 되고 그 정규직이라고 그 자리에서 계속 혜택을 누리는 이런 거는 공정하지가 않죠. 저도 해고를 하는 게 됐습니다. 제가 다른 분 질문 이 부가세 그 증세에 대해서 지금도 여전히 맞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 윤 후보님은 중부담 중복지나 또 복지의 증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만 저는 늘 중부담 중복주의로 가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제가 정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라고 이야기해서 박근혜 정부 때 대통령과 관계가 불편해졌지만 저는 여전히 정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예. 지금 복지 재원 조달을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할 만한 것이 부가세 증세다. 부가세 증세에 대해서 지금도 계속 주장하고 계시는 겁니다. 부가세 증세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께서 많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지금 부가세를 올리면 유 후보님의 지금 입장을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제가 입장 말씀드립니다. 네네. 부가세를 올리면 자영업자가 곤란해진다라는 말씀은 틀린 말씀입니다. 세금은 부가세는 소비세 일종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소비자가 부담하는 거지
그건 뭐 제가 그거는 잘못 자영업자가 알았던 거. 부담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부가세를 올린다고 해서 마치 알겠습니다. 자영업자가 굉장히 곤란해질 것 다음 같이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데 그건 어쨌든 잘못된 그 이야기입니다. 입장은 뭐 부가세 증세가 맞다는 입장이시고 그 증세를 한다는 2017년에 거는 그거는 제가 지금 질문을 좀 해야 되는데 예. 자꾸 아까 뭐 제 질문 때도 계속 혼자 말씀 다 하셔서 저도 이야기 좀 하려고 그 그럽니다. 2017년에 그 법률 공동체 아닙니까? 지난번에 그러니까 제가 아니, 이렇게 경제 정치의 공동체. 수준을 떨어뜨리는 이런 식의 그 정치를 자꾸 이렇게 저질화시키는 아니.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래 이야기하면 안 되죠. 하셔야지. 그때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 오셨는데 아니 제발 아니, 내가 국민들이 주도권 토론입니다. 볼 때, 아니 주도권 토론이 주도권 토론이니까 내 말을 들으세요. 공동체라는 말이 들으세요. 지구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니 지난번에 수사할 때 경제 공동체 묵시적 청탁 그거로 다 수사 안 했습니까? 묵시적 청탁이라는 거는 판례에도 있는 용어고요. 아니 그래요. 됐습니다. 그러면 윤석열과 손준성은 법률 공동체라고 나는 봅니다. 법률 공동체라는 예, 거는 그리고 들어보지도 못한 얘기입니다. 아니 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뭐가 안 됩니까? 예. 그리고 말씀이 총장의 좀 명시적 지시가 합당하셔야 없어도 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그거는 하든지 묵시적 말든지. 지시로 또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강변하면 안 돼요. 아니 뭐가 뭐 자기가 한 사건은 전부 옳고 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은 나는 책임이 없다. 그런 식으로 근거를 가지고 접근하면 안 말씀을 되죠. 하셔야지 그게 정치지. 어? 그냥 막 얘기하면은 정치가 수준이 떨어져서 국민들이 외면합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가 나와서 정치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지금. 국민들께 물어보십시오. 네. 그 윤석열 후보님은 정세 없는 허구는 복지다, 아니 정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라는 말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 말에 100% 동의하진 않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중부담 중복지에 대해서는 찬성하십니까? 중부담 중복지에 대해서도 저는 그거는 우리 후보님이 쓰시는 말이지 그 아니, 말도 저는 찬성하진 않습니다. 아, 그러면 예. 지금 우리나라 복지 수준이 네. 중복지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은데요. 예. 저는 세금 중부담보다도 예. 복지 그